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와 다툴 일이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 너무 오래 하거나 잘 씻지 않는 경우, 또 방이 너무 더러워서 치우라는데 잘 안 치우죠. 또 하지 말라는 행동 계속해서 참 별의별 일, 작은 일들로 다 언성을 높이고 혼내게 되는데요. 내 자식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집안에 살다 보니 싸울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와 마음이 상할 일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공부죠. 공부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텐데요. 만약에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화낼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줄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는 어쩌면 모든 학부모님의 로망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로망을 가진 부모님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 바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은 후에 야, 너도 혼자 공부해. 누구는 혼자서도 그렇게 열심히 잘 한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한테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이에게 전하면서 너도 해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해 본 적 없는 아이에게 그냥 갑자기 스스로 공부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란 후라이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한테 소고기 뭇국을 한번 직접 끓여보라 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도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소고기 뭇국 먹는 거 간단하죠. 하지만 이걸 끓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몇 번 끓이고 보면 그런 방법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난감한 일이죠.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하는 거, 이것은요, 소고기 뭇국을 끓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어떤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연습 도움이 있었고 그 결과로 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남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그런 과정은 되게 생략되잖아요. 그냥 하루에 몇 시간 한다, 잔소리 안 했는데 몇 페이지 푼다, 이런 이야기만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냥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하루에 얼마나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 하는 건 게을러서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적절한 도움을 받고 충분한 연습 기회가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면 될까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신다면 학원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아이의 성적도 쑥쑥 오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시작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엉덩이를 대고 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 단순한 행동이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책을 펼치면 처음에 굉장히 좀이 쑤셔요. 그래서 이 좀이 쑤시는 그 시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특히나 집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는 그 학교 학원은 공부를 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아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강의를 듣고 큰 거부감이 없는데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는 공부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없다 보니까 집에서 책을 펼치고 앉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집에서 책을 펼치면 굉장히 졸리고 힘들거든요. 그래도 카페나 도서관을 가면 좀 나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책을 보는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에서는 그런 인식이 없고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서 TV 보는 공간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책 읽기가 어려운 거죠. 아이들 역시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쉬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좀이 쑤시고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것이 집이라는 공간이 공부하는 장소다라는 인식을 뇌에 자리를 잡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서는 되지 않아요.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초기에 큰 거부감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부를 바로 시작해도 좋아요. 하지만 아이가 책상에 앉았을 때 특별히 힘들어 한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느리게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 공부를 시킨다 하면 아이의 거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하는 시간 내내 하기 싫다는 감정이 뇌에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에는 공부는 괴로운 거, 힘든 거, 이런 생각들이 딱 자리를 잡게 되고요.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뇌 속에서는 공부는 정말 괴로운 것,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자리를 잡게 되고 당연히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이 공부를 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가장 먼저 공부를 하지 말고 독서를 시작해야 됩니다. 독서는 공부보다 뇌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공부보다 부담이 적은 독서를 통해서 일단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에 큰 거부감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집에서 책을 펼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거부감이 적은 거죠. 집에서 혼자 공부를 안 해본 아이의 뇌는 집에서 공부하는 행위 자체를 낯설게 인식해서 게임을 하고 싶다, 음악을 듣고 싶다, 눕고 싶다, TV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걸 못하니까 자유가 억압된다고 느끼게 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카페에서는 집중력이 올라오는데 집에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눕고 싶거든요. 뇌가 집을 휴식 공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 본 경험이 없는 아이의 뇌 역시 집을 휴식 공간, 놀이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걸 바꾸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 뇌에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읽는다라는 것을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의 뇌가 책상에 앉아서 책 읽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고 읽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큰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무작정 자, 오늘부터 공부해봐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를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요.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은 대개 수십에서 수백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올바른 방법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에서 소고기 뭇국 말씀드렸는데 소고기 뭇국을 끓이는 방법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전국에 다 방법이 다양하고 또 집집마다 다양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맛없게 잘못 끓이는 엉터리 방법까지 다 한다면 수천 수만 가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고기 뭇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막연히 시키면 그 일을 제대로 올바르게 할 가능성이 정말 낮아요. 한 대략 5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효율이 낮은 방법으로 합니다. 아이들도 공부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방법이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두 번째는 더 이상 하기 싫어집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봐야 사람이 계속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올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되도록 시작할 때부터 알려주시는 것이 좋고, 이미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원을 간다면 학원에서는 문제집이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별로 어떤 것을, 어떤 문제집을, 어떤 교재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될지 그 횟수를 정해주고, 이것을 아이의 공부가 나아가는 것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때그때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초등 고학년까지는 연결이 되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책상에 엉덩이를 대고 책을 펴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심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흔히 공부 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공부 동기라는 말은 워낙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공부 동기를 심어줘야 하나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포인트를 모아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거나 원하는 곳에 가는 등의 방법을 쓰는 분도 계시고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공부 자체의 흥미와 동기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다 좋습니다. 다 맞아요. 다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 덜 효과적인 것을 그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가장 쉽고 간단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공부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기가 있어서 양치를 하나요? 우리는 동기가 있어서 직장을 나가나요? 아니면 동기가 있어서 청소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양치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 양치해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물론 따지고 보면 양치를 안 하면 이가 썩는다.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음식을 잘 못 먹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닦죠. 하지만 일상에서는 매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 양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요, 단순해야 돼요. 매일매일 단순하게 반드시 해야 되고 반복하는 행동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고 따져보니 해야 된다, 이걸 매일 반복한다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양치할 때마다 그걸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단순화하고 이것을 배워서 체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그래야 합니다. 공부는 그냥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가장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너를 또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하루에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것들이 좋아서 쉬워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엄마도 밥 안 하고 싶고 설거지 하기 싫고 직장에 나가기 싫다. 집에 누워서 TV만 보면 좋겠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먹으면 좋겠고
여행만 다니면 엄마도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지속될 수가 없다. 자, 밥하기 싫으니까 지금부터 일주일간, 한 달간 한번 굶어 볼까? 살 수가 없잖아. 너 역시 이 공부가 네가 80세,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부를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공부에서 뭔가 흥미와 호기심을 느껴서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다 좋은데 우선은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시작해야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사는데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 공부가 아이들이 해야 할 일, 내 역할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른 모든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인트, 상품 이런 것들요,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좀 자존심 상해합니다. 뭐 돈이라고 하니까, 또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좋지만 저걸로 내가 조정을 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실 수 없습니다. 나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가, 뭐 이런 느낌 나는 거죠.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당장 너무 하기 싫은데 아이들이 그걸 참고 하게 될까요? 네. 그거는요, 최소한 중학교 이상 고등학생 되어야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오는 거고요. 초등학생한테는 너무 조금은 먼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서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공부가 늘 재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은 포인트가 없어도,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공부가 재미없어도 그냥 오늘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냥 네가 할 일이야.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오늘 해야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 자리를 잡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와도 공부를 지속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내일이다라는 것 자체가 자리를 잡으니까 아이가 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딱 이 한마디를 해주세요. 모두에게는 각자 할 일이 있고 너에게는 공부가 바로 그 일이다. 이렇게요. 공부는 시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시켜서 하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보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든 보지 않든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라면 우선 독서부터 해서 집이라는 공간을 책을 보는 공간으로 뇌의 인식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서 아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학년이 되면 그것을 스스로 변형하겠지만 저학년, 중학년, 3, 4학년까지는 최소한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이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부 정서, 공부 동기, 포인트, 상품, 미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시고, 초반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각자의 일이 있는데 학생에게는 공부가 그 일이다. 너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힘들어할 때 가끔 상품을 주거나 또 가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공부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가 또 가끔은 공부의 재미를 발견하면서 스스로 공부로 몰입되는 아이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늘 우리 아이만을 생각하는 모든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